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팔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내 방이나 거실 등 나의 공간에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내가 어떤 감정을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운은 달라진다고 해요. 공간에는 이런 마법 같은 힘이 존재합니다. 이런 마법 같은 공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오늘은 나와 나의 가족이 하는 일이 시원하게 뚫리고 돈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마법 같은 공간의 힘에 대해 신기울 저자의 운을 만드는 집과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기운을 변화시킵니다. 필자는 그것을 공간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복적인 신체 행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두뇌의 신경로가 바뀌는 것을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뇌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굳어버리고 고정된다고 믿지만 사실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이라는 한자에서 위에 쓰인 혈은 광구와 광구를 받쳐놓은 지지대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아래의 공은 장인들이 쓰던 연장을 상용하죠. 광구와 연장을 그려놓았으니 공은 비어있다라는 상대적 표현이 아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곧 하나씩 채굴해 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동태적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공간은 텅 비어있는 무의 상태가 아니죠.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 비워져 있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이런 공간 가소성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줄줄이 망하던 가게가 주인이 바뀐 뒤 갑자기 대박집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던 반지하가 유명 기업의 산실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도 그곳에 깃드는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 얼마든지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본래 그 공간이 갖고 있던 에너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간 사람과 공간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 나와 맞지 않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집, 생지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스페이스 로지, 즉 공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집을 나와 가족을 돕고 몸과 마음을 치유시키는 명당으로 만드는 법이죠. 배산임수나 금계포란의 입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의 평수나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반지하 원룸이든 100평짜리 주상복합이든 명당으로서의 자격과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스페이스 로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제2의 공간, 정서적 공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벽에 바른 벽지나 페인트,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공간을 만드는 전부일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공간을 구획하는 벽과 바닥, 거기에 얹혀진 작은 소품일 뿐입니다. 공간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2%의 보이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98%의
보이지 않는 유령 DNA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공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투사할 수 있는 놀라운 안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내 집의 모습은 물리적인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대부분 크든 작든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능과 편의 위주의 공간 배치이죠. 하지만 꼭 침실이라 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거실이라고 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활발히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공간의 기능이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유도하긴 하지만 감정과 정서까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집주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정서적 공간이 결정됩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집은 그저 먹고, 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도, 방에서도, 식탁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쏟아내죠. 현실 속의 골치 아픈 일을 잠시 잊기 위해 핸드폰 속으로 도피하거나 멍하니 TV를 보거나 답답한 현실에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넓고 방이 많은 집이라도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감정의 색깔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공간이 질서 없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집이 명당도, 흉당도 아닌 나름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버리면 정서적 공간 역시 마음을 닮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내 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고 도와주는 공간으로 창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반성의자 같은 거예요. 한 의자에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칠 시간을 주는 의자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평범했던 그 의자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반성과 용서를 만드는 상징적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집의 특정한 장소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정서적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바로 정서적 화장실이에요. 통곡의 벽을 찾는 순례자처럼 켜켜이 쌓인 슬픔을 쏟아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슬퍼하기로 자신과 약속하고 화장실에서만 볼일을 보듯 정서적 화장실에서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 지인은 한동안 사춘기 아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방황하던 아들이 자퇴를 선언하자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냈죠. 아들 못지않게 그녀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그녀는 끝까지 자신도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안방 베란다에 정서적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아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기 위해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풀리지 않는 감정은 안방 베란다에서만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다시 아들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현명한 엄마 덕에 다행히 아들은 긴 방황을 끝냈고
독보자는 둘도 없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공간을 볼 때마다 자주 듣는 난감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집에 살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돈 버는 터라고 하던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집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요? 책에서 보니 집에 어항을 두면 좋다고 하던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과거의 철학에만 의지해 부자의 털을 찾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부자들의 스페이스로지, 즉 부자가 공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부자들만의 뇌 구조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스페이스로지. 그 비밀을 안다면 내 공간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부자의 조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그들의 스페이스 로지를 내 공간에 접목시킬 수도 있죠. 분명 그것이 집 안에 어항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일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부자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얼마 전 필자는 이 기준에 딱 맞는 성장형 부자를 만났어요. 엄마의 돈 공부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이지영 작가입니다. 그녀는 20대에 보증금 1,500만 원의 원룸에서 시작해 불과 10년 만에 23채의 부동산을 운영하게 된 투자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수십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가이자 강연가, 작가임에도 자신을 위해 마련한 작업실이 따로 없었어요. 집 안의 작은 서재가 유일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방문한 그녀의 집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30평대의 아파트에는 평범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무난히 놓여 있었고 두 아이가 놀기에 편하게 꾸며져 있었죠. 단란한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집안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편안함에 긴장이 풀어질 무렵 인터뷰를 하기 위해 들어간 서재에서 그녀가 진정한 투자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의 숨결이 훅하니 들려왔어요. 책을 그저 모양새로 전시해 놓은 사람인지 제대로 읽는 사람인지는 서재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타고 손때가 묻은 책들은 읽혀진 공간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곳은 석공기로 가득 채워져 전혀 다른 공기에 밀도를 만들죠. 서재 문을 여는 순간 그때 마주한 두터움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본 강렬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지영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생각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는 답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자료를 책장이나 서랍에서 순식간에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책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제와 소재별로 구분해 놓는 편이에요. 도서관 서가처럼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거죠. 부동산 관련 자료도 지역과 물건별로 분류하고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늘어나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때그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지영 작가는 자신의 서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물건들의 지도가 완벽히 그려져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부자들은 잡다한 것으로 발디딜 틈 없이 집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장 강박증 환자와 다른 점은 그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서 남이 손댄 흔적을 귀신처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없어진 책 한 권, 옷 한 벌도 금세 눈치채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질서한 공간이 본인에게는 나름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본인이 공간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컴퓨터 파일이나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보면 됩니다.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면 냉장고도 괜찮아요. 만약 파일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고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없다면 일단 통제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비닐봉지와 용기는 가득한데 정작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통제력은 돈을 모을 때도 거울처럼 반영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수시로 적금을 깰 가능성이 크죠. 이지영 작가의 공간은 그녀의 투자도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완전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처럼 통제하는 공간이 커지는 만큼 돈의 그릇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집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반면 그녀는 동시에 수십 채의 건물과 세입자들을 관리합니다. 투자할 만한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치밀하게 자금을 융통합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돈이 흐르는 길과 보이는 공간이 완벽히 통제되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지영 작가를 포함한 많은 부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스페이스로지는 공간의 통제와 시스템화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냉장고, 서랍, 방, 집 등 통제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내가 담을 수 있는 부의 크기도 점점 커집니다. 지금은 집에만 있는 주부라 할지라도 프로의 솜씨로 내 집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미 부자의 뇌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당한 기회를 만나면 밖에 나가서도 대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현재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들을 정리하고 한눈에 보일 정도의 음식만 채워 넣으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꿰기 시작하면 그 패턴대로 통장도 새롭게 리뉴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통장을 쪼개고 디테일한 예산을 짜면서 자신의 소비를 통제하게 되실 거예요. 재불백년, 즉 100년간은 재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쌓은 재물은 인고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을 만나면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12대, 400년 동안 부를 이어왔으니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하죠. 많은 사람이 최씨 집안의 부를 말할 때면 지리적 혜택이나 경영 능력이 아닌 유쿤으로 불리는 가훈에 대해 먼저 말하곤 합니다. 가훈에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식의 사회 환원적이고
반권력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온의 실천이 400년 부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가온을 둔 것과 그것을 대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좋은 가온을 가진 집이 어디 채부잣집 뿐이겠나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해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필자는 그 흔적을 집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 고택은 지역의 한옥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집들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단 모든 건축물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목재로 지어진 한옥 자체에 고급스러움은 있었지만 그 큰 공간을 채운 방식은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 소실대문을 작게 만든 것도 주요하죠. 지금이야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대문이라 부를 만한 문도 없지만 과거의 대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라도 그곳에 문을 세워두면 문을 기준으로 이곳과 저곳은 다른 공간이 되었죠. 행운이나 재앙이 들어오는 것도 대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 문 중에서도 한옥의 메인 출입구라 할 수 있는 소실대문은 집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집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을 낮고 작게 만들었다는 건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그 낮아진 문턱으로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과객과 유랑객이 넘나들었다고 해요. 이들 중에는 지위가 높고 식견이 풍부한 선비도 있었지만 신분이 낮고 굶주린 사람도 있었죠. 최 씨 집안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사람을 가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이런 후한 모습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졌고 최 씨 집안을 한양의 위정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 집안이 권력의 참견을 받지 않으면서 밀란 속에서도 민중의 지탄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 집에 머물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집안에서 곳간을 가장 크고 눈에 띄게 만들었다는 점도 특별합니다. 사랑채에 드나들던 수많은 손님은 사랑채 옆에 있는 곳간을 매번 마주해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내 모으는 일보다 베푸는 일에 자주 곳간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실제 흉년이 들거나 혹한이 길어져 양식이 부족해지면 채부잣집은 가장 먼저 곳간을 열어 식량을 나눠주고 구휼했습니다. 작은 문과 큰 곳간은 결과적으로 최 씨의 집을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개방성은 시간이 쌓일수록 최 씨 집안을 명문가로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명분이 되었죠. 절이나 교회처럼 채부잣집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것입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에게는 시대와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공간을 다루는 자신만의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만드는가, 그들만의 스페이스 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을 발견했다면 내 공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자의 공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만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만의 공간을 다루는 기술, 즉 스페이스 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집의 공간들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을까요? 나만의 공간을 하나씩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 풍요로운 부자의 공간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울 저자의 운을 만드는 집과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칼럼니스트이자 마음치유, 명상,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상담, 라이프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는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이 공간을 다루는 확연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 내가 머무는 공간을 몸과 마음을 치유시키는 최고의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책에는 집터와 나만의 공간, 삶이 풍요로워지고 가족과 관계가 달라지며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등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 활용법이 실제로 효과를 본 다양한 예시들과 함께 담겨 있어요. 보통 장소의 터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구나를 깨달으며 지금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이 집에 온 뒤로는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때론 내 공간에 있어도 편안치 않고 우울감이 가득하다면 오늘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야말로 공간의 힘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힘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